지난 월요일에 열린 제24회 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또 연구할 만나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행정 부담을 줄이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런 대책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정부의 그 불필요한 간섭 또 행정 부담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처마다 또 관련 규정이 상이함에 따라서 연구 현장에서의 혼란도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구자가 연구하는 사람인지 또 연구비 관리하는 사람인지 이런 지적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번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도 불필요한 정부 간섭과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대책은 지난번에 전략회의 때 확정된 방침에 따른 어떤 세부 실천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이제 연구 개발 표준 서식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또 각 부처의 R&D 관련 규정을 통일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연구개발 표준 서식이 그동안 복잡하고 길었다고 네. 비난이 많았었는데 대학생 리포트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 간소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신청하고 선정하고 협약하고 또 연차 보고서를 내고 최종 보고서를 내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예, 이런 단계별 서식을 획기적으로 간소화시킴으로 해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몰입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이번에 방침이 됐고요. 첫 번째 이제 연구개발 신청서 단계에서 대폭 간소화해서 정부 추천금이 연간 5억 원 이하의 과제인 경우는 연구 필요성이라든가 목표, 연구 내용, 성과의 활용 및 기대 효과 이렇게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5쪽 이내로 작성하자 본문을 이렇게 하기로 이번에 결정이 됐고요. 물론 다수 기관이 참여하거나 그래프, 설계도 또 국내 기술 현황 상세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과제가 선정이 되면은 협약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짜야 되는데 이때도 별도로 추가 작성함이 없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신청서에다가 그 연구비 세부 비목만 보완해서 협약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기초연구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형식에 따른 그런 양식이 아니라 자율 양식으로 에세이 형식으로 연구 계획서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시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자유 공모 과제 중에서 연구비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5쪽 내외의 개념 계획서 활용을 확대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연차별로 내는 실적 보고서인 경우에도 해당 연도 연구 수행 결과라든가 차년도 연구 계획 중심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하도록 해서 기존보다도 한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고요. 최종 결과 보고서인 경우도 기존에 이제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던 것을 5개 항목으로 줄여서 연구 실적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분량 채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시간 보내는 경우도 그렇죠. 있었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참 부담이 확 줄어들 거란 생각이 네. 드는데요. 게다가 각 부처별로 상이한 R&D 관련 규정도 좀 통일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금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총 19조 1천억 원인데요. 예. 19조 1천억 원이라는 돈 쓰기 위해서 34개 부처 청위원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마다 이제 관련 규정이 상이함에 따라서 연구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확정된 두 번째 대책은 바로 이 부처마다 상이한 연구비 관리 규정을 통일시켜 나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인건비라든가 연구 활동비라든가 간접비 등의 적용 기준을 부처마다 다르게 할 게 아니라 통일해서 하도록 하고요. 또 부처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연구비 집행 변경 사항을 최소화시키고 연구수당 집행 기준을 단순화시키는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함으로 해서 연구비 규정을 통일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제도를 잔가지를 많이 쳐내면서 연구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많은 예측이 네.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GDP 대비 이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미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런 지적이 참 사실 안타까운데요. 네. 사실은 이제 변명을 좀 해보라고 하면은요, 예. 좀 오해의 소지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 규모를 보면은 GDP 대비 4.29%에서 세계 1위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GDP 대비 4.29%라는 것은 그 중에 75%가 민간이 쓰는 돈입니다. 나머지 25%만 정부가 쓰는 돈. 그러니까 19조 1천억이라는 것이 이제 정부가 쓰는 연구 개발비입니다. 예.
그런데 이 연구 19조 1,000억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개 부처청위원회가 지금 나눠 쓰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1년간 쓰는 돈이 한 35조를 넘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춰볼 때는 결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제 국가 R&D라는 것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이것이 유일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가 모든 뭐 문화, 예술, 체육, 국가 안보 또 이제 핵융합이라든가 우주라든가 원자력 이런 빅사이언스 분야라든가 또는 대형 연구 시설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계속 폭증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결코 큰 규모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전에는 이제 왜 성과가 많았는데 최근에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개발 실용화 중심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켓 근처에 있는 연구를 해서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가 많았지만 이제 민간의 역량이 커짐에 따라서 정부 R&D가 점점 기초 원천 연구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 원천 연구 쪽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띄는 성과가 별로 없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또 기초 원천 연구 성과라는 것은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 데스밸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눈에 띄는 성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과학계에서는 그래도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만 또 미래의 씨앗인 과학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학기술계가 정말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취급을 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정말 잘해오고 있다. 그런데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하자. 이런 어떤 긍정적인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 더하기 1은 2라고 하지만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에 따라서는 1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자긍심을 높여주고 길을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하고 정교한 전략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에 이제 모방, 패스트 팔로우일 때와 달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국가적인 싱크탱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 총 연구비가 아까 뭐 한 70조쯤 되는데요. 그 돈이 전 세계에서 쓰는 돈의 2 내지 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97%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과제 수행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연구 단위에 있어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 잘할 수 있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 및 일관성 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 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볼 때 새로운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서 이점이 크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정책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정권에 따라서 또는 정치권 취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되고 안정적이고 신명나는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네. 신명나는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구 환경 개선이 꼭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